지금부터는 안명합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명합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명합, 암합, 안명합, 통근, 투출, 투간 이런 용어들을 보는데, 안명합은 문자 그대로 어둡거나 밝거나 하는 것끼리의 합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안명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이제 이 합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실까요? 천간의 합. 지금 우리는 지장간의 안명합을 얘기하니까 지장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은 전부 다 구성이 지지로부터 파생된 녀석이지만 전부 다 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간에 대한 안명합에 대한 얘기는 천간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유명한 갑기합과, 을경합과, 그리고 병신합, 그 다음에 정임합, 무, 개, 화, 이렇게 5개지로다가 우리가 5가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천간의 합은 무조건 보니까 전부 다 극이에요. 내가 너를 극하든, 나의 관점에서는 극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너가 나를 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극하든 너가 나를 극하든 둘 중에 하나야. 전부 다 극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보니까 나, 일, 돈, 명예, 공부, 우리가 이렇게 명예, 공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목, 화, 토, 금, 수에서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내가 너를 극하는 것은 돈이고, 또 너가 나를 극하는 것은 명예예요. 이렇게 극인데, 하나는 명예고 하나는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직업, 직장, 공직 이런 얘기고,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양자의 관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간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음을, 음이 양을 서로가 합했을 때 우리가 음양의 지합이요, 부부지합이요, 유정지합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천간의 합은 오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갑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천간에 이렇게 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간 오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밝은 곳에 드러난 합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합을 가지고, 밝은 곳에 이 합이라 해서 명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합. 그러면은 합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합의 어떠한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다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합이 있으면 어떻다 그랬지, 심리가? 첫 번째, 다정다감이야. 이거 아주 그냥 탁 외워놓으시는 거야. 다, 마늘 따에 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감, 아주 필링이 뛰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화내동이에요. 부화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귀가 팔랑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박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귀가 얇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정다감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부정망상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부정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너도 그럴 것이오 라고 얘기하는 지극히
의처, 의부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형상들. 그래서 합의 특징은 이렇더라. 다정다감하고 부안해동하고 부정망상인데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들이 그렇게 좋아해. 왜? 다정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합이 많은 사람 치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행운에서 합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들이 들어오냐? 이제 쉽게 말해서 합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패가 들어와요. 패착이 들어온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주를 보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장간을 배우셨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 이제 지장간을 보니까 합은 아니잖아 지금요. 그런데 지장간을 보니까 이렇고 해, 무, 갑, 임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묘, 갑, 을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도 합하잖아.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있겠죠. 틀림없이 그렇대요. 근데 어떤 사람, 선생님 저도 합이 있는데요. 합이 한두 개 있는 건 좋은 거예요. 합이 하나가 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극하거나 극받는 거 아니에요. 극을 하는 것은 내가 나 일돈 명예 공부니까 내가 극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 돈이 어떤 돈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반듯한 돈이잖아. 나를 극하는 것도 뭐였어 이번에? 나 일돈 명예? 명예잖아. 한 개의 명예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하나가 합으로서 극하는 것이 극을 받거나 같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반드시 뛰어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어. 지나친 거는 부족하면 못하더라. 과유불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여명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육친으로 본다면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 여자는 남자잖아. 남편이거나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5년이 됐어. 14년 가보가 들어왔네 이번엔 또. 응? 그럼 이렇게 됐고, 이 지장간을 보면 기토가 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지합판이라 그래. 응? 천지가 합이 들어와. 그럼 어떤 현상이 들어올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남자로 인한 남난이 들어온다 그래. 남난이라는 것은 남자로 인한 어려움이 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2014년에 반드시 어떤 쉽게 말해서 나를 극하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성의 운이 들어오는데, 이성의 운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래요. 왜? 너무 지나쳐. 그래요.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안해동이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관이 들어오니까 예뻐지고 싶겠죠. 예뻐지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되죠. 대야 될 거 아니야, 손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진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년에 칼을 대도 좋겠습니까? 근데 금년에 신년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겁살이라는 것이 들어와. 이건 주어가 나예요. 내가 뭔가를 병신은 나한테는 토생금했으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생하는데 뭔가가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운이 나쁘다 그랬잖아. 그쵸? 수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엉엉엉엉이야 이제.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겨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성은 얼굴이 무기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얼굴이 무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합을 가지고서 무슨 분석을 하거나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합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합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하나는 드러난 합이 있고 또는 드러나는 녀석과 드러나지 않는 지장간이 서로 짝짝꿍이 맞는 녀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암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만나서 합하는 녀석. 세 번째는 아니야, 전혀 드러나진 않았는데 지장간끼리 지들끼리 짝짝꿍이 돼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암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 바람이 들어오나요? 저는 언제 이성운이 들어오나요? 전 결혼을 했는데 누굴 사귀고 싶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을 딱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애인이 있어. 애인이 들어오거나. 바람직한 일인가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아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 합은 좋다 나쁘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합은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성패 득실에 따라서. 그래서 합이 들어왔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남자예요. 기토를 낳았어요.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 내가 너를 극하는데, 남자니까 극하는 게 여자잖아요? 음양이 틀리니까 너네 집 부부는 해로하고 유정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100% 틀린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합을 음양의 유정지상으로서는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산다고 하는 의미였던가요?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심리는 내가 반드시 알뜰살뜰 아끼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거나 나도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음양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나의 기본적 관념이 그렇다는 건데, 행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행운에서 여기 놓여있는 거 말고도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배우자를, 이 공간은 암시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운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실행이 이루어져. 그럼 그 이 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 처잖아. 이성이고, 이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을 사귄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람을 피울 것인가, 언제 이성이 운이 들어올 것인가 아는 공간이 뭐냐 하면 바로 암명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한번 떠보시죠. 제가 이 갑자를 자꾸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건, 갑자를 달린 일간을 달린 사람이 예쁘거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갑이 대표적이라고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설명에 갑자만 계속 얘기했더니 아주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대표성을 뒀기 때문에 두드러 맞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오일주예요. 남명이에요. 이 사람이 합이 없는데 지장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합이 툭 드러났어요. 합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나 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 남자가 쉽게 말해서 이성을 보는데 이성의 동태가 양으로다가
다시 얘기해서 드러난 것과 숨어 있는 녀석이 합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암명합이라고 얘기한다. 여기는 암이잖아. 숨어 있잖아. 지장간은. 여기 드러났죠. 이걸 가지고 암명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런 얘기. 암명합이 되어 있던 명합이 되어 있던 합을 놓게 되면은 이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같이 우리가 등산을 갔다 내려와서 그렇잖아요. 저도 어떤 이성을 보면은 야, 이쁘다 안 예쁘다 사귀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사귀고 있어. 응? 말은 내가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사람하고 뭐 이 여자하고 사귀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둘이서 손 붙잡고 나온다니까. 이게 뭐냐? 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굉장히 좋아요. 왜? 이 사람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으로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계속 느껴. 그래서 합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이성의 운이 굉장히 바래요.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전체가 뭐예요? 지금 암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합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성을 사귀어도 이성이 음양의 유정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성이 들어오냐면 극진하게 이 남자한테 올이라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냥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남편 이상으로. 그래서 이 암시 단계에서 실제 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난다니까. 애인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서 이 운을 딱 보면 이 기토라는 것은 천간이 이 기토의 운은 기묘에부터 종종종종 나와서 기해까지 총 6개가 있거든요. 운이 기묘, 기미, 뭐 기사, 뭐 기축, 기유 이렇게 해서 기해까지 6개가 있거든요. 이 운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애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애인을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뭐 어떤 이성운이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부싸움이 나기 시작해. 이제 자평명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 자기 건 안 보고 우리 집사람 끼 언제 들어오는 걸 보는 거야 이제. 이거 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꼭 합은 남녀 관계 애정사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 돈도 보실까요? 이거 지금 토잖아요. 토도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잖아요. 지지에 보면 술토도 있고 진토도 있잖아요. 여기 미토도 있고 음토는 기토도 있지만 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얘가 들어와도 돈이지만 얘는 합이 안 된 돈이다. 정의 없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합이 된 돈은 뭐예요? 내가 받을 걸 받고 정해진 돈을 받는 안정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는 돈이 들어온다니까. 돈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육친으로 보면 이성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운은 뭐예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명한 여자들은 이 명리학 공부를 하잖아요. 내 남편이 쥐지도 못났어. 돈을 잘 못 벌어줘. 근데 여자는 사귀기 시작하네.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장녀를 해야 될까요? 두드러 패야 될까요? 장녀해야 된다고. 이 공부를 했으면 장녀야. 근데 이 공부를 안 했으면은 니까 내까 죽자. 어디로? 법원에 가서 이 헤어지자 이거야. 그럼 뭐야? 오는 돈조차도 막는 운이라.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 라는 얘기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운이냐? 드디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남자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오면 징조가 있어. 징조가 뭐냐면 여자가 들어와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딱 남자를 사귀는 걸, 여자를 사귀는 걸 내 남편을 눈치를 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혜롭게 좀 약간 풀어주세요. 그 돈줄을 차단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지. 니캉내캉 죽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총수들이 무슨 이 서울을 떠나서 큰 명산 어디 깊숙이 다들 뭐가 있냐면은 별장들이 있어요. 그 별장 지기가 누구예요? 전부 다 만인방들이에요. 그게 그렇다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해서 그걸 또 합리화시키거나 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안명합으로서 이 합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으로다가 바람 피우는 거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편으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나를 극하는 녀석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직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또 한편으로서 배우자잖아. 쉽게 말해서 이성운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작은 사람들은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집사람 언제 합이 들어오나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들어와라 이렇게 하셔야 돼. 돈이 들어와 그때요. 합이 들어와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위자료도 받잖아 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합이라고 하는 종류는 이제 암명합도 있고, 이 다음에는 암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암합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암합은 종류가 말이죠, 여러분. 이제 명합, 암합은 이제 아셔서 어떤 형태인지, 그렇죠? 그럼 이제 암합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암합은 이제 들어오는 녀석이 이렇게 한번 좀 보자.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술자리에서 오해로 죽인 미인이, 아주 미인이 신묘하게 나타났어. 술자리에서 술, 자, 오해, 죽인 미인, 신묘하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지 뭐. 술자리에서 미인 때문에 싸우다가 죽여버렸어. 오죽해서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말이지. 술자리에서 오해로 죽인 미인이 신묘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암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 자수를 한번 보자고요. 술은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술, 신, 정, 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자수는 자, 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합하고 얘하고 얘하고 합하죠. 원래 본기와 본기가 합해야 되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이 자수는 원래 중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수가 자, 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한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지장간 속에서만 보이는 합이잖아. 이걸 가지고 암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암합이 이렇게 술과 자를 놓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특별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논 사람들은 특히 부자가 많다. 왜? 이것이 내가 극하는 합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우리가 재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재합이 되어 있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오해를 놓고 보자고. 오라고 하는 것은 병기정이에요. 해 무가 밈이고 보니까 이렇게 합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는 개신기야. 인 무병갑이고 이렇게 합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정을기예요. 인무병갑이고요. 이렇게 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묘는 신무임경이고 묘가불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보시자고요. 두 개 이상 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외워두시는데 꼭 이제 이걸 외우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임자예요. 임자일주가 있는데 이 임자일주는 자, 임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임계가 있어요. 이 여명이에요. 근데 행운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신정무가 돼서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네요. 나한테는 여자 입장에서 토국수하니까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건 뭐예요? 육춘으로 보면 이성의 운이죠? 이성의 운인데 이 이성의 운이 지장간으로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합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같은 여타의 운들도 많아. 이렇게 나를 극하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필 이 운이 되면은 이 지장간이 합하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도 이 운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이걸 관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의 운이 발해가지고 실제 사람을 사귄다니까요. 사귄다니까. 그러면 미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결혼. 기혼인 경우에는요? 해피. 뭐 어느 쪽도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남자로 바꿔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지가 여기에 술이 있거나 없어도 되지만 행운에서 들어와도 합해도 이런 현상, 아, 넌 이성의 운이 바라겠구나. 결혼하시겠네요? 애인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감명을 딱 할 때 여러분이 보면서 몇 년 전에 몇 년도 몇 월 달에 누굴 사귀었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나요? 애인이 생기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술자리에서 오해를 주면 미인이 심을 이게 없다고 보자고. 없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 그냥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신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2018년도는 무술년이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나를 극하는 게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관, 남자가 운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금년에는 보니까 병신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운에는 관이 열린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관이 열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무술년이 됐는데
이게 묘가 딱 나타나는 거야. 묘월이 올 수 있잖아요. 묘월이. 묘월이 오면 뭐가 들어와? 여기 들어오잖아요. 요 묘가 들어오자. 묘월이. 요에 때 묘월이 들어오면은 얘가 밑에서 만나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무술년 중에서도 묘월은 3월 달이잖아. 그쵸? 3월 달에 이성의 운이 발해요. 만나시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합을, 암합을 좀 외워 놓으시는데, 이 암합을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칫 잘못해가지고는 남녀 관계의 음사적 측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나쁜 쪽으로 본다면 해피가 들어오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결혼을 한 기혼자라고 했을 때 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무술년이 됐다 해서 반드시 애인이 생기나요? 그거 아니라고. 암시라고. 요게 돼야지만은 드디어 실행이 돼요. 근데 내가 알았어. 미리 알았으면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결혼한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이야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하면서 어차피 만나야 될 걸 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개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저한테 배워서 가서 누구를 상담을 해준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귀신 씨나는 까란 얘기, 아니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야. 귀신이 보이네? 이거 안 하면 죽어. 구태, 부적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개운법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뭐 돈 10만원 받을 수 있겠죠 뭐. 근데 그 이상의 얘기를 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구태도 되고 부적서도 돼. 근데 너무 과도한 요금을 이렇게 받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합을 배웠을 때, 합은 우리가 감명의 어떤 좋은 방법으로다가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들어온 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쁜 쪽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명합, 암명합, 암합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단히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주의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암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공부를 해보시자고. 어떤 분이 임술이에요. 임술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밑에 술, 신, 정, 무예요. 이분이 여명일 수도 있고 이분이 남명일 수도 있죠. 여명을 먼저 보자고요. 여명을 먼저 보면은 나하고 합해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화잖아. 이분은 우리가 정화가 하나가 잘 합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극히 착한 사람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나한테 나 일돈 명예 공부해서 돈이야. 돈이 우리가 이걸 돈을 재물의 재자를 쓴단 말이야. 재. 자 앞으로 이게 지금 십성만 배우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재성 이렇게 하면 편한데, 재성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주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재를 합을 놓고 있는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은 좋다 나쁘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재가 하나가 반듯하게 합해가고 있다. 재합을 놓은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 없다. 그래서 재합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를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재고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재물의 창고가 많고 하늘이 도와주거나 귀인이 있었으면 재고 귀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합의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놀까요 집에서? 절대 놀지도 않아. 재가 합의되어 있는 사람은 나는 뭐예요?
근면성실하게 무슨 일이라도 해서 어떤 일에서 벌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형국을 가지고 암명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암명합.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암명합을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임수를 놓고 보면은 이분도 똑같이 신정무를 낳네요. 그럼 이분도 재고 귀인인 건 틀림없어. 왜? 내가 극하잖아. 내가 극한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 누구예요? 부인이야. 처야, 처. 처인데 돈, 재물인 것만은 공통인 거예요. 왜? 나 일, 돈이니까. 육지는 틀리겠지만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것은 부인이고 나를 극하는 건 자식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은 남편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랍니다. 이제 우리 십상 가면 이제 배워요. 자, 이 사람을 보자고. 이 여명과 남명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돈에 관해서 대단히 재물복이 많고 또 이렇게 돈에 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를 반듯하게 갖고 있으면은 사람 됨됨이가 넉넉해요. 그런데 이분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 재는 나하고 육친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육친으로. 여기는 시모를 얘기해, 시모. 시어머니하고 합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아내하고 합이 들어와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합이 들어오면은 두 분 관계가 좋고, 또 아주 해로하고, 그런다 그랬던가요? 그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심리적으로는 안정지향적이고 돈에 대한 관념이 아주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육친으로 보면은 최소한도 합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돼 있는 것보다는 반듯해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는 좀 남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화가 들어왔어. 여기 정화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운에서 들어올 수 있죠. 들어왔을 때 문제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운이 생기냐면은, 내가 항상 이 사람은 새로운 연애의 어떤 암시를 주고 있죠. 그럼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돈이 생기고 이건 별개로 치고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은 이성운이 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선 이 운에 이성운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이성운이라는 게. 그렇죠? 이런 경우. 근데 이분에게는 같은 정화인데 이성운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육친의 관점이. 이렇게 남자가 극한 합이 왔을 때는 이 정화가 같은 정화라도 여기는 이성운이지만 여기는 이성운이 아니라 어떤 운이에요? 되게 돈. 실제 돈이 합성해서 나오는 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지금 이제 남자 여자를 다 구별했어. 이제 다 구별했어요. 그러면은 남녀를 떠나서 이분이 우리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재, 우리가 재라고 또 얘기하는데 극이야, 극. 이걸 나한테 재라고 그래요. 돈이야, 돈. 이거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친, 심리, 사회가 사회적 관점이야. 돈이야, 돈. 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는 지금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를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있다 없다를. 그런데
이 삼주가 있잖아. 삼주 아니지. 내가 극하잖아. 내가 극하잖아. 내가 극하는 건 뭐야? 아니, 여기 있잖아 지금요. 신정무가 있잖아. 그쵸? 지장간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면은 내가 극하죠? 극하는 건 나, 일, 돈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누군가와 얘네 지지 속에서 누군가와 합하는 것이 뭐예요? 임수지요. 그렇죠. 얘를 놓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드러나지 않은 알부자예요. 그랬더니 나는 임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드러났어. 어디에? 뭔가가 사가 드러났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뭐 오가 드러났거나 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났어. 그러면 얘는 없어. 근데 얘하고의 관계는 어때? 또 극이잖아. 얘 지장간이 보니까 사, 무, 경, 병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또 나하고 이렇게 합할 수 있죠. 이 사람도 돈을 반드시 말년에 만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암명합이라 암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눈이 다시 부탁드리지만 음사적 관점에서 감명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재물의 관점에서 감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관점에서 감명해달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돈이 있구나, 돈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음사적 측면으로 살짝 바꿔보자. 이 여자하고는 내가 사귀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남자하고 사귀어도 되겠구나. 이럴 수 있죠. 이것도 계산이 들어간 거야 벌써. 왜? 돈이 있는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사귈 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사주를 안다고 한다면 그 암합돼 있는 동태를 가지고선 그 사람이 재의 크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이 하나 있어. 암합 속에다가 돈을 합해 놓은 사람은, 합한 사람은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 같은 보자고요. 이게 자체가 부자는 아니에요. 가령 이렇게 해서 숨겨놓고 부자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뭐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지해 보니까 이렇게 합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시자고요. 이 사람이 부자인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여자야. 어떤 남자가 부자인 줄 알았어. 이 사람 돈 좀 어떻게 해볼까. 이 사람 돈 쓰든가요 안 쓰든가요. 자, 다시 얘기해서 암합 속에 숨겨놓은 사람은 보이기에는 평범해. 근데 실제 속은 어때요? 알부자란 말이에요.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써. 헛물 켜지 말라고, 이 사람 공부 좀 배웠다고, 이 사람 사귀면 돈 좀 먹겠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돈은 누가 써요? 드러난 사람이 쓴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 공부를 다 해서 어떤 사람을 내가 그러면 재미나게 사귀고 저 사람도 좀 돈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사귀자 한다면 일지에, 아니면 일지가 아니라 뭘 많이 놓은 사람인 줄 아시죠 여러분? 내 일간이 자기 일간이 생하는 걸 놓고 많이 노는 사람 있잖아요. 생하는 걸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목 같으면 오를 놨으면 어떻게 돼요? 생하잖아. 을 놨으면 뭐예요? 목생 화니까 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많이 쓴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답답해 진짜 십성을 내면 이거 식상계라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 배우자 감성계라 그래. 감성계를 놓은 사람들을 가지고선 폼생폼사라고 그러고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얻어먹어도 내가 좀 오늘 저녁 좀 초대하겠습니다 해서 초대를 딱 받으면 초대한 사람이 돈 내야 되잖아요. 돈을 이 사람이 낸다니까. 이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암합은 부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흑심을 먹고선 저 여자 돈을 아니면 저 남자 돈을 했다가는 어디 1%도 없어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명리를 어중간히 배우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좀 편하게 좀 돈을 쓰게끔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자기가 일간이 생하는 게 많은 걸 놓은 사람을 하면은 편안하게 얻어먹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랖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이제 암명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쭉 하셨어.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명합이 뭐다, 암명이 뭐다, 암합이 뭐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